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부터는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를 아우르는 심도 있는 이슈 이야기해 볼 텐데요.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한번 이슈 점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트럼프 시즌2 본격 개막, 수혜 섹터를 오늘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취임과 동시에 무더기 행정명령을 내놓으면서 어떤 키워드는 등장했고 어떤 키워드는 빠졌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언론에서 다뤄지고 시장도 좀 바로바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좀 전략 어떻게 짜야 할지 팀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아무래도 이제 또 트럼프 임기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관련주들에 당연히 좀 임기 내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우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보자라고 한다면은 뭐 암호화폐 그리고 이제 금융이라든지 인프라 전력, 에너지 쪽 그리고 이제 방산 쪽까지 대표적으로 이제 트럼프 수혜주로 좀 묶이고 있는 상황이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 정책 관련해서 또 중간에 이제 뭔가 말을 바꾸거나 방향성을 또 바꿀 수 있다라는 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수혜주들도 무조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그 이제 우리가 수혜주라고 부르는 섹터 안에서도 조금 분산하시는 이런 전략들이 좀 상당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또 비트코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취임사 때 이제 암호화폐 관련해서 뭐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네. 최근에 이제 급락이 조금 나온 상황입니다만 사실 이제 그럼에도 최근에 보면은 흐름 어느 정도 지금 낙폭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거의 다 좀 반등을 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일에 이제 취임 기대감으로 이제 최고점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1억 6,300만 원이 넘어갔던 시점에서 이제 언급이 없자 이제 주가는 이제 하락으로 이제 이어졌던 부분들인데 어제 다 반해를 했고요.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사실 이거 가지고는 지금 뭐 깊은 조정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추세적으로는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어떤 하락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약세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크게 조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이제 트럼프 임기 내내 코인 관련주들 특히 이제 암호화폐 쪽을 지속적으로 조금 보셔야 되는 이유가 사실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제 달러 패권을 상당히 좀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가상화폐가 이제 가상화폐를 대한 위상을 상당히 좀 많이 올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가상화폐 쪽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 특히 이제 규제 완화를 좀 강하게 좀 시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상당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CB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중앙화가 아니라 이제 중앙화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보안에 상당히 좀 취약하다라는 약점이 좀 있었죠. 네. 그래서 어디서 이체하고 누군가한테 이제 돈을 쓰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선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좀 높은 사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정책에 대한 입각에 대한 어떤 그런 세부안이 조금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추세적으로는 이제 조금 더 상방이 훨씬 더 열려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상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어떤 투자 심리하고 향후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맞물려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하방을 열어두시고 분할 매수가 가능하신 분들, 특히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실 수 있는 분들에게 적합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지금 수혜 이제 관련 자산이기 때문에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자라고 한다면 이제 금융 쪽입니다. 금융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제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1기 때도 이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조금 완화시켰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2기 때도 이 기대감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M&A 관련해서 어떤 그런 이제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간소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M&A를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기업들의 어떤 합병이 상당히 좀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의 어떠한 그런 성장세도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금융 관련주들도 한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수료 규제에 대한 부분들,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제 수수료에 대한 어떤 상한 규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트럼프는 이걸 폐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은행주들의 어떤 주요 매출원이 이제 또 이런 수수료 쪽에서 나온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금융이라든지 은행주들의 어떤 수익성 개선도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인프라하고 에너지 그리고 이제 전력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일자리 창출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뭐 도로라든지 교토 등 이런 이제 전체적인 인프라에 대한 이제 투자를 상당히 좀 확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전력망이라든지 대체적으로 이제 인프라가 상당히 좀 노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교체 사이클에 좀 들어간 시점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기업이 뭐 캐터필러나 뭐 제이콥스 엔지니어링 등 관련 기업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방산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노이즈들이 조금 있었지만은 결국에 이제 그 동맹국가의 그 방위비 증액에 대한 압박을 또 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게 지금 미국의 어떤 무기를 적극적으로 좀 수출하기 위함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많이 빠져 있었던 특히 이제 고점 대비 거의 20% 이상 밀려 있는 이제 방산주들의 어떠한 좀 상승세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방산주들을 보면은 말틱스라든지 로키드 마틴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밸류적인 부담도 상당히 조금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매력도도 상당히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트럼프 피해주보다는 수혜주에 조금 집중을 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으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아무리 수혜가 전망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정책에 따라 조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섹터 잘 참고하셔서 좀 분산 투자에 한번 좀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트럼프 시즌2가 이제 시작되면서 수혜 섹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들 들어봤습니다. 사실 뭐 수혜 섹터는 이 당선되자마자 여러 섹터들이 많이 불거져 왔는데 이제 실제로 취임을 하고 나서 실질적인 수혜를 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먼저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우선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주셨고 금융 관련주, 규제 완화 기대감, 인프라와 에너지 관련해서는 이 교체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셨고 방산주 역시 방위비 확대 효과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확실히 좀 의도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지금 섹터별로 이제 자세한 종목도 만나보기 전에 추가적으로 이건 일정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팀장님. 이번 주에 지금 일본은행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고 우리 설 연휴 기간에 미국의 올해 첫 FOMC도 대기하고 있는데 좀 이런 이슈들과 트럼프 이번에 취임까지 겹쳐지면서 FOMC에서 어떤 좀 결과물을 내놓을지가 또 궁금해지기도 하거든요.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진짜 열어봐야지 조금 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BOJ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GDP 발표 등 상당히 좀 굵직한 이벤트를 조금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주는 조금 관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음 주부터 이제 긴 연휴가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을 앞두고서 어느 정도 조금 자금이 이탈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그 생각보다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그런 관세에 대해서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점에서 조금 시장은 안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걸 아직까지 이제 속단하기엔 조금 무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엔화 강세가 조금 일어났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선제적으로 좀 반영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이제 상당폭은 상당히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FOMC에서 어떻게 좀 얘기를 하느냐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떠한 그런 이제 주장들도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사실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또 기업에 대한 성장을 적극적으로 또 이제 밀어주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펼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속단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이제 기업의 성장성이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쉽게 이제 금리 인하는 조금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뭔가 우리가 원화 강세보다는 아직까지는 이제 달러 강세에 대한 어떤 달러 강세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훨씬 더 좀 많이 있다라는 점에서 네. 환율은 여전히 이제 1,500원대까지는 조금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고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4분기 GDP가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아시아 통화가 조금 강세로 좀 가고 있지만 이 폭이 조금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달러 강세 쪽에 조금 기울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보편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또 방향이 잡히기 시작하면은 다시금 이제 달러 강세 기조로 조금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이제 수출주는 하반기까지 조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뭐 취임했다고 바로 시장이 이렇게 확확 바뀌는 건 또 아닙니다. 저희가 앞으로 다가올 일정들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할 텐데 우선은 긴 연휴를 앞두고 좀 관망세가 짙어질 수 있다. 또한 요즘에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긴 했지만 이 달러 강세는 언제든지 더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저희가 살펴봐야 했고요. 하반기에 수출주 관심 갖자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시 섹터별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제는 이 섹터 안에서 좀 옥석 가리기 해보겠습니다. 자세한 종목별 앞으로 어떤 종목 주목해보면 좋을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이제 암호화폐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관련주를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은 이제 미국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관련주로서 상당히 좀 유명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코인 관련 시세에 따라서 상당히 좀 연관성 있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그 빅데이터 이제 그 프로세싱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런 본업보다는 좀 코인이랑 거의 연관지어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인 시세와 조금 연관을 지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부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비트코인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량이 현재 33만 개를 돌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제 가격과 훨씬 더 이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코인에 대한 전망이 좋다라고 한다면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역시도 주가가 좀 일관되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금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요즘엔 다시 이제 좀 조정세로 좀 돌아선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2020년에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이전부터 코인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기 좀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20년도까지 이제 보게 되면은 시세가 거의 뭐 코인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기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라고 한다면 최근에 거의 200, 300달러 290달러까지 이제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구간을 한번 지지했다는 게 저는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저항선을 돌파했던 시점을 보게 되면은 거의 한 10월 달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월 달에 250달러를 돌파하면서 거의 사상 최고가를 이제 경신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저항선을 돌파한 시점에서 이 저항선이 이제 지지선이 되는데 이 지지선을 지금 깨지 않고 다시금 이제 조정 이후에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엔 이제 지금 추세가 깨졌다라기보다도 어떠한 그런 조정의 기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300달러 밑에 이제 250달러만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좀 모아가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렸던 이제 은행주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굉장히 실적이 좀 좋게 나왔었죠. 뭐 모건 스탠리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제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실적이 훨씬 더 좀 좋게 나왔던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조금 꼽는 이유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실적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주식 거래 등등 이런 부분들보다도 IB 부분이라든지 대출 부분이 상당히 조금 성장성이 좀 도드라졌다라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뭐 M&A 관련해서 활성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금융주들의 어떠한 시장 지배력이 상당히 조금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B 부분에서의 어떠한 매출 증가세가 돋보이는 기업들이 또 이제 가장 큰 수혜를 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대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대출 총액도 이제 생각보다 상당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은행주들 역시도 올해 이제 하반기까지 좀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프라 쪽을 한번 보자라고 한다면 이제 캐터필러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 확대 시에는 뭐 건설, 광업, 에너지 이쪽에 이제 중장비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캐터필러는 이제 그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뭐 중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또 트럼프의 어떤 그 스타게이트 소식들이 조금 들려오게 되면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확대가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에 따라서 이런 중장비 전력 쪽에도 이제 수혜가 좀 들어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또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전고점 부근을 훨씬 더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하락을 보게 되면은 사실 10월 달에 그 실적 발표를 했었을 때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은 주가상에 어느 정도 조금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트럼프 정책의 수혜를 입어서 이제 1분기 실적부터는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 개선까지 완벽하게 좀 된다라고 한다면 418달러 이상까지도 좀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캐터필러에 대한 전망까지도 들어봤고요. 앞서 방산주에서는 로키드 마틴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도 함께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